및 Q&A로 14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파트 활동 발표가 끝난 후 발표대회 강평을 듣고 15시까지 시상식 및 사진 촬영을 끝으로 제1회 품질 경진대회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장님이신 GGM 김대식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생산본부 김석봉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생산품질본부 박영준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랜드 광주 유천호 국가품질명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총 4분의 심사위원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발표대회 발표 시간은 10분, 질의응답 5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심사 항목으로는 총 5개로 주제 선정, 개선활동 계획, 현상 파악 및 원인 분석, 목표 설정과 대책 수립 및 실시, 효과 파악과 표준화 및 사후 관리, 마지막으로 충실성으로 100점을 배점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발표팀입니다. 품질 조립 1그룹의 스마트업 파트. 발표 주제는 검차라인 공정설비 가동률 향상 개선 활동입니다. 스마트업 파트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정원의 파트장입니다. 생산과 품질을 보다 스마트하게 업하고자 하는 스마트업 파트이며 총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제 선정입니다. 주제의 적합성을 검토를 하여 총 4가지 안건을 제안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검차라인 공정 설비 가동률을 개선 활동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유는 검차라인의 차량에 일정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부분과 차량의 정지 시간 때문입니다. 공정 소개입니다. 검차라인 공정은 총 6군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K라인에서 검차라인 운동이 있으며 휠 얼라이먼트 공정, 에이다스 공정, 노렌브레이크 공정, 하부 검사 공정, 스밀 입구 차량 운송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저희는 하부 공정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활동 계획 수립입니다. 24년 11월부터 25년 3월까지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으며 활용 기법은 파레토도로 표현을 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현상 파악입니다. 총 4가지 현상을 파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OK라인 결함, 검차라인에 대한 라인 정지, 검차라인 재작업 차량, 검차라인 6페이지 내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OK라인 결함입니다. 인라인 비스킨 차량으로 발생하로 인해 일정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공급을 하였으며 워스트 항목 중 4가지 현상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크래치 불량률 4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인지를 하여 각 파트에 피드백을 진행을 했으나 효과는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검차라인에 대한 라인 정지입니다. 라인 정지에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4개의 공정을 분석한 결과 워스트 항목 7가지 항목을 확인했으며 그중 하부 검사 공정이 가장 라인 정지에 대해 영향력이 많았으며 워스트 항목 중 충전권 인식 파손에 대한 라인 정지 시간이 상대편을 차지하게 되어 이 부분을 개선 활동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검차라인에 대한 재작업 차량입니다. 이에 대해 3가지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휠 얼라이먼트 공정, 두 번째, 하부 검사 공정, 세 번째, 글로브스 인수 거부. 이 3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중 하부 검사 공정 충전 검사 가동 오류 및 인식 분량이 59%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검차라인 6페이지 검토입니다. 작업자별 구조되어 있는 부분을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8명 기준 업무 6페이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공정의 분배 시 5개 공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공정 분배 시 하부 검사 공정의 시스템 체커 및 충전 검사의 리드 타임 시간이 현 29.7 6페이지와 동일하게 발생하여 정확하게 작업하게 되면 문제 요소는 없으나 가성 불량 및 작업자 업무 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생산성에 차질이 발생됩니다. 현 26.7 6페이지를 시간 단위로 초로 변경 시 134초이며 현재 차량의 사양에 따라 정 작업 시 120초에서 145초가 발생이 되어 문제라고 판단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4가지 현상을 파악한 결과 하부 검사 공정에 대한 문제 요소가 많았으며 충전권 파손 및 수리에 대한 라인 정지 시간 및 6페이지 초과 업무에 대한 부분을 개선점을 잡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성 요인도입니다. 특성 요인으로는 설비, 작업자, 방법, 조립 및 협력사 4가지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설비 가능한 것 중 차량 검사 지연 및 지속 발생 및 설비의 수리 파손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개선 조치 사항입니다.
검찰라인 설비 가동률을 항상 개선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개선 전 라인 중단율 1.15%에서 개선 후 라인 중단율 0.96% 하향되어 목표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목표 선정 중 개선 활동으로는 하부 검사 공정 분류 및 행정 검사 파손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를 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선 조치 대책 수립 개통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사 지연 지속 부분에 대한 공정 분류로 선정되었으며 설비의 수립 및 파손에 관련된 부분은 충전건에 대한 인지를 개선함으로써 거울 설치 및 레이저 설치를 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선 조치 대책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25년 2월부터 5월까지 세부 계획입니다. 하부검사 공정 개선 조치 사항입니다. 제안자는 정원의 기술 선임이며 추진자는 이창환 기술 주임입니다. 리드타임 근거로 하여 공정 분리에 대한 시간을 정리하였으며 개선 전 차량의 정체로 인한 작업 시간이 촉박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개선 후에는 충전검사 단독검사를 하고 가속 분량을 감소하였으며 인원 변동 없이 분배를 하여 업무 분담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작업자 충전검사에 대한 인지를 강화하여 충전건 접촉 분량 및 대폭 감소하였지만 이에 대해서 작업자 표준 작업서를 반영을 진행하였으며 공정 분리 후 일주일간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목표 시간 대비 10초 추가 달성을 하여 공정 흐름도를 만족하였습니다. 개선 전 경우 134초였던 작업 시간이 개선 후 110초로 변경, 추후 인원만 충원만 되면은 32.5 UKH도 가능한 공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충전건 파손에 대한 개선 조치 사항입니다. 제안자는 정원의 기술 선임, 추진자는 김우현 기술 주임입니다. 충전건 경우 작업자 인지 부분이 부족하여 1차 개선, 2차 개선 진행한 사례입니다. 개선 전 파손으로는 교체 작업 및 총 1시간 30분이라는 라인 중단이 발생되었으며 파손 및 수리에 대한 경우 1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개선 후 1차로는 거울로 설치를 하여 작업자 출발 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3개월여간 모니터링 결국 추가로 이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개선이 필요 판단이 되어 2차 개선으로는 운전자 시야에 레이더를 전멸하게 하여 탑승 후 충전건 인지를 할 수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작업 표준서에 반영을 하게 되어 지속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개선 이후 25년 12월까지 확인 결과 10건이 발생돼도 현재까지도 미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소각 파악입니다. 개선 전 위와 같은 문제로 검찰라인 추가 차량이 운영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4개월간 체크 시 개선 전 950대로 발생하였으며 개선 후에는 177대라는 발생이 되어 833대라는 감소 추세가 있었습니다. 검찰라인 가동률 항상 개선 소각 파악입니다. 설비 가동률 경우 개선 전 중단율 1.15%, 목표 중단율 0.99%, 개선 후 중단율 최종 0.90%라도 목표 대비 0.02%를 달성을 했으며 하부 검사 공정 분리 이후 기존 6페이지 134초에서 개선 후 110초로서 총 개선 시간 24초라는 부분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충전건 파손에 대한 부분은 1, 2차 개선을 통하여 15건 발생했던 부분이 현재 0건으로 발생이 되어 목표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검찰라인 가동률 향상의 효과 파악입니다. 유용효과입니다. 정규 시간에 잔업이 감소하였습니다. 개선 전 4개월 분석하는 결과 6,429만 6천원이 발생되었으며 개선 후 28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개선 전 대비 95% 절감하였으며 총 6,141만 6천원이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개선 활동으로 만약에 진행을 못했을 경우 약 1억 8천만 원이 연간 발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충전건 파손에 대한 개선입니다. 개선 전 수리 7건, 파손 8건, 총 15건이 발생되었으며 해당 교체 비용 210만 원이며 충전건 교체 해소 8건을 합치면 1,680만 원입니다. 개선 후 0건이 발생되었으며 1,680만 원의 절감 효과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무형효과입니다. 하부검사 공정 흐름도를 개선을 하여 작업시간 기존 134초에서 110초 목표 달성을 하였으며 UPH 부분에서도 26.7 UPH에서 32.5 UPH로 달성을 하여 결과로는 5.8 UPH로 향상시켰습니다. 직시 개선으로는 충전검사 통로를 확보를 하여 작업장의 동선 겹침, 충전건 발걸림 현상, 후기시간 차량의 대기 요소를 감소시켰습니다. 표준화입니다. 검찰라인 공정의 분리를 통해 작업 표준서를 작성을 하였으며 추가된 충전건 경우 충전건 인지를 항상 거울 설치 및 레이저 설치에 대한 표준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사후관리입니다. 체크시트를 활용을 하여 충전건 및 설비에 대한 정확성을 체크 후 시업 전 작성을 진행하였으며 25년 9월부터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 소감입니다. 저희 파트인 경우 스마트업을 모티브로 하여 구성이 되었습니다. 파트 활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업무를 범위를 넘어 새로운 분야와 장르를 도전할 수 있으며 구성원 업무와 활동으로 동기부여되었으며
그에 따라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GGM 현장 전반으로 대해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편견을 없애고자 많은 것을 분석하고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GGM 현장의 충분한 문제 해결을 역량과 개선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반으로 인해 26년도 도전적인 신규 주제를 선정하고 27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파트 활동 내용을 보고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 파트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날이네요. 우리 GGM 첫 발표 축하드립니다. 주제 선정도 좋고 나름대로는 발표 준비도 많이 할 것 같고요. 자료도 아쉽지만 첫 우리 GGM 1호 발표자 그 긴장감 못지않게 잘 준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특히 저 주제가 나는 마음에 들었던 게 검찰 라인이 위험하고 또 은근히 위험합니다. 하부에 그 상부에 작업자가 있다 보니까 둘이 나름대로의 어떤 호흡이 안 되면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든가 특히 그 라인오프에서 마지막 들어오면서 사고도 많이 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 선정 잘할 것 같고요. 이제 이 주연정을 아이디어를 정할 때 어떤 작업자가 아까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제안했습니까? 봤는데 제안했습니다. 네, 제안한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제안은 제가 직접 하고 후진자가 그 팀원들 네. 진행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데이터들은 누가 이게 집계를 했어요? 그럼 전산에서 아니면 이렇게 가져왔어요? 제가 집계는 어차피 제가 오케이 라인하고 검차 라인하고 제가 국적으로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집계를 매일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집계는 계속 하고 있는 내용으로 데이터하고 그 아이패드에서 데이터 확인해가지고 제가 집계하는 내용을 합쳐가지고 내용 집계하는 거예요. 혹시 중단 그 요인 중에 밑에 하부에 보면 이제 얼라인먼트 조정하는 설비들이 있잖아요. 타이어도 조정하고 밑에 하부에서 작업하는 그 공구에 대한 중단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그 토구 작업장에 대해서 중단율은 없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공사 쪽에 충전공사 리타임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분석을 지금 했던 사이고요. 실제적으로는 토구 작업장에 대한 부분은 여기 개선 효과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멀어지는 감이 있고 작업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문제는? 그러니까 방금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정말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요. 우리가 GGM의 첫 번째 발표팀 영광스럽죠? 그러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긴장 좀 많이 되고요. 첫 번째 맞습니다. 아마 영원히 기록에 남을 것 같아요. GGM의 1호 발표자로 남을 것 같은데 정말 준비도 많이 하시고 개선 내용도 정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분임조 활동을 하면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를 선정했을 때 그 주제를 봐서 어떤 목표가 명확해야지만 이 주제가 정말 주제만 봐서도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지를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현상 파악 단계에서 가동률이 목표인지 아니면 분량을 잡기 위한 목표인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다 보니까 조금 뒤에 전개해 나가는 과정들이 조금 우리가 어지럽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선정할 때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명확한 목적, 이 활동을 해야 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에 관점을 두고 주제를 선정한다면 뒤에 흐름도 당연히 좋은 방향 쪽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런 주제를 선정할 때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선정을 하는 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선행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발표 준비를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업 파트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팀입니다. 조립서부 B 파트의 상생 누리 파트. 발표 주제는 도어 조립 공정 위험 요인 개선으로 위험지수 감소입니다. 상생 누리 파트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도비 정민학 파트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32%더 안전해졌습니다. 1번 파트 활동 해당부터 12월 활동 소원까지 파트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상생누리라는 파트 활동명으로 2025년 12월 29일 7명을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선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으로 안건을 취합한 이후 후보 주제 현상을 파악하였고요. 적합성 검토 이후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탑다운 방식 2건, 바텀업 방식 2건, 총 4건의 후보 주제를 선정을 하였고요. 각각의 후보 주제에 대해서 현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적합성 검토 결과 도어 조립 공정 위험 요인 개선으로 위험 지수 감소라는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각 주제에서 주제 설계는 1월 달에 마무리되었고요. 현상과 원인은 2월까지. 개선 조치는 7월 초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자재 부족으로 인해서 9월 초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월 말까지 결과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상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공정 위험성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위험지수 현황표를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364점의 위험지수를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누적 점유율 75% 기준으로 9, 10, 11, 14공정이 중점관리 항목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각각의 중점관리 항목을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관도를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9공정에서는 5개의 작업을 분석을 해서 3개의 주요 위험 요인을, 11공정에서는 6개의 작업을 분석을 해서 3개의 주요 위험 요인을, 10공정에서는 4개의 작업을 분석을 해서 3개의 주요 위험 요인을, 14공정에서는 4개의 작업을 분석을 해서 5개의 주요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거는 여기 14공정의 해당 작업시 작업적 위치가 낮음이라는 주요 위험 요인은 9공정, 11공정, 11공정의 작업적 위치 높음이라는 주요 위험 요인과 상반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주요 위험 요인을 극복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9공정에서는 작업 방법의 변경 검토, 작업 장소와 적재 장소 일치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11공정에서는 9공정과 동일한 개선 방향과 더불어서 공정술 무게 감소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10공정에서는 9공정과 동일한 개선 방향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14공정에서는 작업 방법 변경과 적재 장소 변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고 검토했던 개선 방향을 진행을 했었을 때 총 위험지수는 258점으로 개선전 대비 106점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책 수립 100정도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 결과 첫 번째 대책으로 이동식 작업 의자 제작을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 대책으로 이동식 적재 제작, 세 번째 대책으로 스프링 밸런스를 이용해서 공정툴 구획 감소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쿼드런트 커버, 벡터 커버의 작업 방식 변경, 그 다음에 적재의 자료 취득 방식 변경에 대한 직계선 1, 2, 3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각각의 대책들은 9공정에서는 총 4개월간 진행이 됐고요. 11공정에서는 총 5개월간, 10공정에서는 총 4개월간, 14공정에서는 총 2개월간 진행이 됐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전 매니저들이 전 공정에 걸쳐서 분산돼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이런 각각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적용하고 빠르게 적용 가능한 직개선 조치 3가지, 추가 개선 조치 3가지를 통해서 총 위험지수를 17점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식 작업대를 이용한 대책 1입니다. 저희 공정에서는 특이하게 작업자의 작업 위치가 높아서 허리 숙임, 목 벗김, 손목 벗김이 발생하는 작업들이 다수 존재를 합니다. 아이디어 회의 결과 앉거나 누워서 이런 작업
공정에서는 작업을 하자라는 아이들을 채택을 하게 됐고, 이 5가지 사항을 고려한 결과 이동 가능한 자식 작업대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동 가능한 자식 작업대 제작 결정한 이후 프로토타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와 동시에 근골격계 질환 유발 가능성 있는 조립 작업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조립 후에 PR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장에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개선 전에는 이렇게 허리 굽힘, 손목 꺾임, 목 꺾임이 발생하는 각각의 작업들이 좌식 작업 의자에 앉아서 작업함으로 인해서 완화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선 전에는 176점이었던 위험 지수가 개선 후에는 82점으로 53.3%가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책입니다. 좌식 작업대를 적재되게 부착하고 도 행거를 이용해서 자재를 운반하는 대책입니다. 저희 도 라인 작업 공정 범위는요, 길이 4.4m, 폭 1.8m로 한 공정당 9.5개의 작업이 존재합니다. 또한 4.89개의 자재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한 자재당 편도 3m 거리 이동합니다. 실제 작업을 했었을 때 많은 이동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 결과 이동식 적재렉을 제작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5가지 사항을 고려한 결과 이동식 적재렉을 좌식 작업대에 부착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적용 결과 9공정에서는 9개의 적재품을, 10공정에서도 9개의 적재품을, 11공정에서는 11개의 적재품을 좌식 작업대에 적재를 하게 되었고요. 도 행거를 이용해서 델타 커버, 프론트 아웃사이드 벨트, 그다음 쿼드런트 커버를 이렇게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운반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선 전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재렉에서 적재품을 취득을 해서 작업을 하는 방식에서 개선 후에는 좌식 작업대에 부착된 적재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작업함으로써 저희가 최초 목표로 했던 근골격계 회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선 전에는 총 100점이었던 위험지수 점수가요, 개선 후에는 46점으로 54% 감소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책입니다. 스프링 밸런스를 사용해서 체결 공구의 무게를 감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11공정에서는 저희가 스피커 브라켓을 체결하는데요. RH와 LH 공정을 포함을 해서 총 20개의 스크류를 체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손목에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이드웨이를 통해서 스프링 밸런스를 이용해서 공정툴 무게를 감소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항을 고려한 결과 좌식 작업대 상단부를 이용해서 설치하자라고 했고요. 현장의 적용 결과 직접 공정툴을 가지고 체결하는 작업에서 좌식 작업대 상단부에 돌출된 바를 이용을 해서 보시다시피 스프링 밸런스를 매달고 그 아래 공정툴을 매달고서 무게 감소 방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개선 전에는 36이었던 위험지수가요, 개선 후에는 12포인트로 약 66.6%가 감소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대책 3가지, 즉 개선 3가지, 추가 개선 조치 3가지를 포함을 해서 위험지수 현황표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9공정에서는 34점, 11공정에서는 36점, 14공정에는 10점, 10공정에는 28점, 8공정에는 7점, 13공정에는 총 2점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개선 전 364점이었던 위험지수가 개선 후에는 247점으로 저희는 32% 더 안전해졌습니다. 유무형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손실 비용, 간접 손실 비용, 작업대 발주 비용을 포함해서 총 2,200만 원의 절감 금액을 했고요. 총 투자 금액은 24만 원으로 투자금 대비 92%의 효과를 발생했습니다. 무형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경영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상승을 했고요. 안전에 대해 관심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상호 유대감이 상승을 했습니다. 회사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개선이 됐고요. 안전 시스템이 강화가 됐으며 불량 감소로 인해서 품질이 향상됐습니다. 또한 수평전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 A에서는 신규 2개 공정에 대책 1과 2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타 그룹이나 부서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회사는 조금 더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전에는 364점이었던 위험 점수가 개선 후에는 247점. 앞으로 하반기까지 13, 14공정에 추가 위험 요인 개선이 있어서 227점이 예상이 되고요. 무난하게 목표 점수 258점으로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파트 활동을 통해서 파트원들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이 늘었고요. 파트에 대한 애착심이 커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묵묵히 따라준 저희 파트원 인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저희 파트는 초심을 잃지 않고 상생의 가치를 두어서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과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생놀이 파트 활동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놀이 파트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발표도 진짜 잘하시고 내용도 체계적이고 감사합니다. 최근에 본 발표 중에 아주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해 보면 거기 금골격계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알 수 있나요? 여기 이제 지수로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금골격계에 대한 어떤 치료라든지 또 건수라든지 이런 효과가 나온 게 있나요? 사실은 이 작업을, 이 파트 활동을 한 결과에 대해서 작업을 하기 전에 저희 회사의 그 안전환경팀하고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지수 평가라든지 위험성 평가를 제가 직접 진행을 했었고 그 결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을 좀 시켰으면 찾아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이 개선한 거를 전후에 아주 간단한 동영상으로 좀 비교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마 표현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걸 전과 후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가로 네. 다음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느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구성원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정말 그 긴 시간 동안에 실제 이 발표했던 기간 이 파트 활동 현황표로는 1년이라는 시간이었는데 실제 시간은 2024년도 5월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현재도 아까 보시다시피 올 하반기까지 좀 계속 개선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뭐 파트원들이 짜증도 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그만두고도 싶었는데요. 계속해서 서로 같이 함께 갈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이 활동을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알게 됐나요? 저희가 파트장으로서 업무 중에 하나가 공정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전에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실제 이 활동을 통해서 공정 위험성 평가가 아니라 그 각각 작업의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됐고 이렇게 직접 좀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그 파트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이 아니고 우리 파트원 전체가 함께 뭔가를 배워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 활동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생누리의 활동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우리 전 문임원들이 함께 고생했다는 그런 노력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제가 원고를 훑어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문제점 해결 능력들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 파트너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한 가지 좀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기준이 좀 명확하게 정해져야 되거든요. GGM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걸 A등급을 하고 B등급을 하고 C등급을 해야 될지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원고에는 A등급이 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졌는지 이런 등급에 대한 기준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급에 대한 기준들 명확하게 좀 나타내 주시면 이 문집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A, B, C로 나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있다면 기준들도 명확하게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상생누리 파트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발표팀입니다. 조립수정 A 파트의 상생 톡톡 파트
발표 주제는 커스터마이징 룸 작업장 개선을 통해 부적합률 개선입니다. 상생 톡톡 파트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립부 수정A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광호 기술기사입니다. 제가 발표하게 된 동기는 파트 활동의 파트장과 매니저들이 다 같이 협동적인 모습을 더욱더 보여주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파트 활동명은 지진 톡톡이며 저희 파트는 매 쉬는 시간마다 다 같이 운동해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에 앞서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알기 위해 주제 선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주제 안건은 제일 점수가 높은 커스터마이징 공정 개선을 통한 불량률 개선의 토대로 2, 3, 4번을 차례대로 개선 형상에 대한 주제 안건을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립동 각 라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림, 샤시, 타이널 조립 공정을 지나 와셔액 구동액, 연료 초기 검사, 수정 작업 등을 하는 OK 라인을 지나 수밀 외관 작업을 거친 후 저희 수정 A 파트 작업인 커스터마이징이라는 특수 장착 작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대에 차량을 주차 후 스포일러 부분 면 청소 또는 손상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한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해 줍니다. 두 번째, 스포일러 규격에 맞게 펀칭 및 홀 뚫는 작업을 실행합니다. 세 번째, 펀칭 및 홀 작업을 한 곳을 드릴링 및 평탄화 작업을 실행합니다. 네 번째, 드릴 작업으로 인한 칩 잔해들을 에어건으로 청소해 준 뒤 치결용 판 너트를 삽입해 줍니다. 다섯 번째, 판 너트를 삽입한 곳에 스멜 방지를 위한 실러 도포 작업을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러가 마르면 스포일러 장착 작업으로 커스터마이징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활동 계획표를 보시면 7월 첫째 주와 셋째 주는 주제 설계와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계획하며 실행하였고 8월 첫째 주와 넷째 주는 주제에 대한 현상 원인을 계획하며 실행하였습니다. 9월 첫째 주와 10월 넷째 주는 개선 조치에 관한 계획을 세운 후 첫째 주부터 실행했어야 하지만 공구 지연으로 인해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첫째 주와 12월 넷째 주는 작업을 개선한 후 결과 관리를 분석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작업 분량 현황을 보시면 약 한 달간 총 4,692대 생산 과정 중 커스터마이징 차량이 231대가 나왔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작업 중 커터 판넬 지킴이 27대가 나왔고 범퍼 지킴이 12대가 나왔으며 테일게이트 스크래치가 3대 나왔습니다. 커스터마이징으로 인한 불량 발생 사진들입니다. 이 불량들이 왜 발생하는지 검토해본 결과 워싱 작업 중 공구 사용 시 미세 스크래치 유발 때문이며 메소드 작업 중에 불량 다발 구간 작업 기준 부재 또는 작업 순서 및 공구 이동 동선 비표준화로 인해 발생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표 설정을 쉽게 그래프로 설명드리자면 전체적인 커스터마이징 불량 감소표를 보시면 개선 전에 18%이며 저희 파트는 목표를 2%로 잡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량의 중점인 커터 치킨표를 보시면 개선 전에 12%이며 저희 파트가 2%로 목표를 잡고 있으며 그 다음 범퍼 치킨표를 보시면 개선 전엔 5%이며 저희 파트가 1%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즉각 개선할 수 있는 테일게이트 긁힘을 저희 파트가 0%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책을 위해 저희가 개선한 것들은 먼저 치킨 개선을 하기 위해 저희 파트가 철편 기상 및 내부 유입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 1차 수단으로 철편 기상이 적은 공구로 변경하였으며 더 향상해 2차 수단으로 절편 해수력 강화형 홀서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긁힘 개선을 하기 위해 두 가지로 분류하여 원인을 찾으며 작업 위치 변경과 공구 이동 방향 및 사용 범위 명확하게 하였으며 더 향상해 차체와 작업자 간격 표준화를 시켰으며 보호 패드 및 보호 커버 적용하게 하였습니다. 대책 세부 추진 계획서표를 보시면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공구 변경에 대한 계획을 세운 후 셋째 주, 넷째 주에 공구 변경한 걸로 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공구 파손 및 손상 보호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후 셋째 주, 넷째 주에 개선한 공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스크래치 방지를 하기 위해 작업 레이아웃 변경을 계획하였고 11월 넷째 주와 12월 둘째 주에 레이아웃 변경한 곳에서 작업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저희 매니저가 이러한 문제점이 기존 드릴날 사용 시 철편이 다량 등 여러 제한을 하여 드릴날을 9mm 홀수로 변경하며 철편 회수가 가능한 특수 공구 제작을 추진하여 이 개선으로 인해 타공 중 발생하는 철편을 즉시 회수하여 타공 후 털기 작업을 생략하고 도장 불량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 변경한 사진을 보시면 개선 전에 드릴러로 사용했을 시 철편 제거를 하기 위한 털기 작업 시 도장면 등 손상이 자주 발생하였지만 개선 후 9mm 홀수로 적용하여 절삭 안전성 확보로 인해 철편을 즉시 회수 가능하게 되었으며 시간 절약과 도장 손상 감소도 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변경 후 결과표를 보시면 커터 판넬 치킴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0대 나왔으며 범퍼 치킴은 총 4대가 나왔습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커터 치킴은 개선 전에 12%가 나왔으며 저희 파트가 목표를 2%로 선정한 결과 총 3달간 1.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범퍼 치킴은 개선 전에 5%가 나왔으며 저희 파트가 목표를 1%로 선정한 결과 실적이 0.6%가 나왔습니다. 이 개선을 통해 철편산에 의한 작업 불량 제거를 위해 특수 공구로 변경하여 철편 빈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테일게이트 스크래치 등 방지하기 위해 저희 파트가 자재 팔레트 위치 변경과 작업 위치 변경으로 트림 훼손 방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선을 통해 불량률이 개선 전에 죄송합니다. 이 위치가 지금 누락돼 있어서 쉽게 그냥 표를 보시고 저희가 파트 지금 표를 간단하게 보시면 쿼터 치킴이 1.1%로 감소시켰고 범버 치킴이 0.6%로 감소시켰고 생산량 총 1.1%로 1.7%로 총 합쳐서 감소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개선을 통해 불량률 개선 전에 18%이었지만 개선을 통해 1.7%로 감소와 품질 안정을 시키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쿼터치킴은 개선 전에 12%였지만 결과적으로 1.1%를 감소하게 되었고 범퍼치킴은 개선 전에 5%였지만 결과적으로 1%라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작업 개선으로 인해 분량도 감소하였지만 비용도 감소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월간 효과 금액이 39만 1,200원이며 연간 효과 금액이 469만 4,400원이나 효과를 보게 되며 회사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선을 통해 작업 공구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늘 이렇게 체크하고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파트 활동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품질 군임조 활동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단순한 결과가 아닌 원인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업자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작은 개선이 품질과 안전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기반의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생 톡톡 파트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고 직접 또 현장에서 일하면서 준비하고 발표하느라 고생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커스터마이징은 이제 타 공장에서 할 수 없는 우리 공장의 특수한 그런 환경 작업장을 만들고 그걸 하나하나 개선해 가면서 했던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발표까지 준비하고 발표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이런 좋은 개선 활동도 좀 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 안 된 것들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루프렉 할 때 높이 때문에 작업 발판도 개선해봤고 또 그 차가 들어올 때 양쪽에 그 안쪽에 폭 차하고 작업 발판 폭 같은 경우도 여러 번 개선해서 지금 안정된 작업장을 만들어봤는데 파이널이다 싶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스포일러 작업하면서 양산 초기에 분량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접 작업자들이 가서 검사까지 가면서 그냥 분량 가서 보니까 한 팔레트가 통째로 분량해가지고 그냥 고생했던 그런 아픈 기억들 표현들이 좀 안 돼가지고 네. 노력한 만큼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생한 만큼 싶기도 하고 아니 그런 게 있다면 사업관리라든가 협조사항에 이런 불량 부품에 대해서는 좀 협력사가 사전에 충분히 시금 활동해서 안정된 품질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협조도 한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커스터마이징이 뭔지 우리가 작업을 하는 내용이 보통 일반 차와 커스터마이징한 차를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하고 들어갔어도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발표 아니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날 때 후련하시죠? 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분임주 발표대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만 발표가 끝나고 나면 날아갈 것 같은 홀가분한 그 기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느껴봤을 겁니다. 우리 파트장님은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수고 많았고요. 우리가 현상 파악하고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 현상 파악 한번 봐보실까요? 5번. 네, 앞장을 한번 보시죠. 네,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그 분임조 파트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제 선정도 있고 현상 파악, 원인 분석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현상 파악에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우리가 현상 파악이 되느냐에 따라서 뒤에 원인 분석, 대책 수립이 달라져요. 제가 여기 5.1 커스터마이징 작업 분량 현황을 보면서 과연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공정일까? 아니면 어떤 작업의 하나의 부품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이 5.1의 현상 파악을 보면 커스터마이징의 231대 이게 이제 부적합품이 나왔는지 아니면 이만큼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했다는 건지 이걸 조금 제가 모르게 있어서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커스터마이징 공정에 231대라는 부적합품이 나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작업을 했다는 건지 어떤 건가요? 지금 231대는 저희가 이제 생산 과정 중 이제 특수 차량으로 이렇게 저희가 작업해야 될 차량들을 이렇게 표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231대 중 나머지 27대, 12대, 3대 이거에 지금 부적합품이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분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여기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GGM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커스터마이징 분량이 가장 많고 나머지 저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커스터마이징 생산 수량이 231대고 나머지 3개의 항목에 대한 부적합품이 나왔다. 그렇게 표현을 좀 해줬으면 알아보기가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상 파악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현상 파악 원인 분석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단순하게 공구 사용 시 미세 스크래치 유발 왜 유발이 됐지? 이걸 계속 질문을 해서 최종 주요 요인을 조출을 해내는 게 특성 요인도거든요. 근데 공구 사용 시 미세 스크래치 유발 그러면 뭐 때문에 스크래치가 유발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특성 요인도를 할 때는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에 주요 요인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책을 실시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거든요. 특성 요인도에는 작성을 할 때 우리 전 파트너들이 모여서 계속적인 질문을 하면 정말 좋은 주요 요인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상생 톡톡 파트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발표 중입니다. 품질 차체 도장 그룹의 가온누리 파트. 발표 주제는 아파추어 게이지 장착 지그 신규 제작을 통한 작업 환경 개선입니다. 가온누리 파트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품질관리부 차체파트 가온누리 파트장 안경민입니다. 가온누리란 세상의 중심에 서다라는 순환글입니다. 이 내용을 파트학점으로 재해석하여 가온이란 중심이란 뜻으로 기준과 균형의 중심을 지키는 일관된, 즉 안정적인 품질 관리와 누리는 세상이란 뜻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고르게 제공되는 품질, 즉 보편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종합적으로는 중심을 지키는 체계적인 관리로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품질을 만들고자 가온누리로 파트 이름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파트 총원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차체 검사 오디트 공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아파트 장착하는 과정에서 작업성 및 작업 환경적인 문제를 품질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분석, 개선, 성과, 그리고 표준화까지 전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정입니다. 안건이 제출되면 취합하여 평가를 거쳐 문제를 파악 후 검토 및 주제 선정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 파트에서는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7건 중 주제 선정의 절차를 거쳐 아파트 게이지 지그 제작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근골격계와 작업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디트 공정에서 아파트 장착 시 근골격계 문제와 바디 찍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주제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매트릭스 기법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정 소개입니다. 차체 검사에는 공정이 총 검사하는 공정 4곳과 보관 장소 1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BRW 검사, 두 번째는 리페어 확인 검사, 세 번째는 BRW 골격 측정입니다. 네 번째는 일상 검사, 오디트 검사가 있고 다섯 번째는 아파트 보관 장소입니다. 활동 계획입니다. 주제 선정을 5월에 실시 후 현상과 원인 조사를 약 6월과 7월에 실시하였고 9, 10월에 개선 조치 완료 후 11월에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또한 이후 사업 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상 파악입니다. 현상 파악 내용에 앞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약 2개월간의 조사를 진행하였고 6월의 조사는 1인 작업 시 근골격계와 관련된 내용이고 7월 조사는 2인 1조 부분입니다. 기간은 6월 1일에서 25일까지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아파트 장착 횟수는 총 54회입니다. 근골격계 내용에서 작업자는 작업 시 팔목, 어깨, 허리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1인 작업 시 아파트를 한 손으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 손으로 아파트 고정하기 위해 이하 행동을 해야 하며 이때 아파트 낙하사고, 즉 아차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게이지의 중량은 16kg입니다. 2인 1조 운영 내용에서는 1인 작업 시 차체 찍힘과 근골격계를 예방하고자 2인 1조로 운영을 하였으나 작업자의 작업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작업 환경적인 문제는 작업자의 기다림, 즉 바로 즉각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입니다. 근골격계와 2인 1조 작업 비교 내용입니다. 현상 파악에서 나온 내용으로 6월 조사 내용 분석 시 근골격계 발생 건수는 27건, 발생률은 100%이며 점유율은 71.05%입니다. 7월 분석 시 2인 1조 운영에 문제가 되었으며 2인 1조 운영에서는 발생 건수 27건, 발생률 100%, 점유율은 96.4%입니다. 근골격계와 2인 1조 운영의 비교 분석 내용입니다. 항목 중 근골격계와 2인 1조 내용은 장착 횟수만큼 작업 및 환경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6월과 7월의 합산 내용으로 근골격계 및 2인 1조 운영에서 발생 건수는 각 27건, 발생률 100%이며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성 요인들입니다. 제조업에서 품질 관리를 위해 포획 기법을 사용하듯 검사 후 차량 방법 측면에서 발생하는 요인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검사 후 측면에서는 장착 시 불편한 자세, 검사 후 측면에서는 아파트의 두개, BIW 측면에서는 찍힘, 방법 측면에서는 장착 시 확인 어려움 등의 주요 문제로 조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목표 설정, 특성 요인도에서 근골격계와 2인 1조 운영 부분이 조사 내용과 같이 결함 발생률이 각각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아파트 게이지의 장착 높이 및 무게 등으로 장착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개선 방향을 아파트 게이지 장착 지그 제작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골격계와 2인 1조 운영을 중점관리 항목으로 선정하고 목표를 10%로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대책 수립 개통도입니다. 주요 요인을 1차 수단과 2차 수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점수와 순위로 판정하였습니다. 파트원들과 회의를 진행한 결과 아파트 장착 시 작업성의 문제는 1. 무게 2. 2인 1조 운영 3. 바디 튀김 순으로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 대책 세부 추진 개선 조치는 10월에 종료를 하였으며 효과성 파악을 위해 11월에 조사를 진행하였고 12월에 사후 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책 수립 및 실시 아파트 게이지 신규 제작으로 작업 환경 개선의 파트 활동 시 문제를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 PDCA로 구분하여 개선한 내용으로 개선 후 1인 작업이 가능토록 지그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평가 시 아파트 장착 횟수는 11월 11일까지 11회, 평가 조사 기간은 11월 20일까지 23회를 진행했습니다. 개선 전과 후 비교 시 근골격계와 2인 1조 운영에서 각각 100%에서 0%로 달성하였습니다. 효과 파악입니다. 효과는 모든 면에서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효과 금액 산출 내용입니다. 원가 절감, 외부 제작 의뢰 시 견적 비용 550 절감하였습니다. 인건비 절감, 2인 1조 운영 시 한 명에 대한 작업 시간 비용으로 52만원 절감하였습니다. 리페어 소요 비용, 찍힘 발생 시 리페어 소요 비용으로 33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무형 효과로는 위험성 저감으로 위험성 결정을 9에서 1로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해 작업의 강도 감소와 작업 능률 향상을 하였습니다. 표준화, 활동 전후의 모습입니다. 개선 후 관리 방안으로 아파트 받침대 각도 조절 부분 볼트 풀림과 장착 시 차량의 커터면과 아파트면 각도 점검 등을 주 1회 유관 검사를 실시하여 체크시트를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활동 소감으로는 저희 가온누리 군인조는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품질 개선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개선 과정 중 파트원들과 업무적인 부분 소통보다 같은 목표를 지향하여 협업하다 보니 관계 역시 더욱 돈독해지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파트 게이지를 개선하는데 차체 품악실에서 차체 개선반까지 거리는 약 60에서 70m 정도 됩니다. 제가 저 개선반 아파트 게이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몇 회나 왕복하셨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약 50회 정도 완고하였으며 필요한 부품을 구하기 위해 폐각장까지 수차례 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개선에 몰입했던 과정이었습니다. 현재는 개선이 완료된 신규 아파트 지그 장비를 사용하면서 동료로부터 작업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아파트 지그 개선 작업을 하는데 차체부 김원석 기술주임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개선 활동을 지속하며 가온누리 뜻처럼 중심을 지키는 체계적인 관리로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온누리 파트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쭉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 보면 발표하시는 분 중에 자료를 그냥 뭐 좀 읽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앞에 단상에 나오셔가지고 미리 자료를 숙지를 하고 이렇게 리딩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상향 평준화가 좀 될 수 있게끔 탑 팀에서 좀 잘하는 부분들은 좀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표를 하실 때는 자료를 보고 있는 것보다는 자료와 스크린과 그다음에 듣는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좀 눈을 같이 눈을 맞춰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지금 이제 아파치 게이지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파치 게이지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파치 게이지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그거를 왜 쓸 수밖에 없고 거기서 썼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불합리죠. 네네. 그런 불합리가 근골격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그다음에 바디 손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 이제 좀 명확히 좀 정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표를 좀 잡아가지고 근골격계라고 좀 지표를 개선 정도를 잡아놓으셨던데 그게 어떻게 산출돼서 어떻게 했더니 옛날에 개선자들이 개선 후에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좀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자료가 조금 더 낫지 않겠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발표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단순한 것 같지만은 우리 차체에서는 저 아파트 게이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좋은 게이지인데 그걸 단순한 것 같은데 이걸 갖다 현상화시켜서 개선했던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우리가 주제 안건 내용하고 또 제목하고 좀 이렇게 일치가 조금 작업한 게 개선돼서 좀 일치가 조금 좀 미흡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차체 품질 같은 작년에 제가 1년 전에 강주 이공장, 강주에서 가장 단가차 품질을 잘한다는 분이 오셔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보니까 단가차 품질 의외로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명받았다는 얘기를 내가 코멘트 들었거든요. 그 이면에는 우리 차체 품질이나 특히 차체 협력사랑 활동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주제 선정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잘했던 그 중에 하나 또 최근에 우리가 개선했던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액 개선했던 코드 개선했던 많이 있고 그래서 차체 어디트나 도장 어디트 때 차체 세트 활동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주제도 좀 빠져있는 게 좀 안타깝고 다음에는 그 중에서 하나 잘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제2의 발표에 대해 한번 나오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꼭 이런 게 나와요.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정말 좋고 고생 많이 했던 주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와서 보면 또 한두 개씩 빠져 있는 부분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그룹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16번을 아니 50번을 16kg나 되는 무게 아파추어 게이지를 50번 갖고 다녔다는 것에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역시 하나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노고를 들여야지만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이야기하셨다시피 어떤 그 주제 선정에서 계략 평가를 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주제 선정 적합성 검토에 그대로 또 옮겨와야 되는데 이 내용들이 전혀 일치를 안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에서 평가를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합성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면 주제명이 다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위에 계략 평가했던 내용들하고 밑에 적합성 검토했던 내용들이 완전히 다르니까 새로운 것을 이제 봤다는 느낌이 또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 선정 절차에 따라서 일치를 시켜주면 더 좋은 주제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가온놀이 파트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발표 파트입니다. 조립 서브 C 파트의 10회드 파트입니다. 발표 주제는 히터 컴플릿 작업 공정 개선 및 작업 표준화로 부적 감률 개선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립부 서브 C파트 C패드의 발표를 맡은 박영선입니다. 저희 조립부 C패드는 총 7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만지는 C패드는 차에 탔을 때 운전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차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에 작은 흠집이라도 있게 된다면 고객의 신뢰는 무너지게 됩니다. 저희는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뭉쳤습니다. 먼저는 주제 적합성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개선 방침은 어떤가, 참여도가 높은가, 개선 후 기능과 효과가 좋은가에 따라 점수를 매긴 후 합산이 가장 높은 히터 컴플릿 작업 공정 개선으로 부적 합률 감소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기타 항목들은 문제 은행에 남겨두어서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인에서 히터 컴플릿 파손이 발생하면 이를 인지하고 부품 교체한 시간만 평균 20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20분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나중에 Q&A에 나올 것 같아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불량 인지하는데 3분, 해체하는데 9분, 재장착하는데 9분, 총 21분이 소요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저희 공정감 버퍼는 단 7대에서 8대 정도로 16분에서 17분에 불과합니다. 이전에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버퍼를 무리하게 비우면서까지 부품 교체를 진행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작업자에게 많은 부하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업 과정에서 적은 버퍼로 인해 메인라인이 정지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적합품을 장착한 상태로 자기 신고 후 메인라인에 보내지게 되었고, 이렇게 완성된 차량의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차량 내부의 냉매, 부동액을 다 제거해야 했으며 수정 과정에서 2차 불량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인력과 부품의 손실, 그리고 라인 가동률 저하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원가 절감, 품질 향상, 작업성 향상, 가동률 향상을 이루기 위해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정은 대시보드에 관한 와이어링 장착부터 전장 공선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24년 12월 주제 설계를 시작으로 25년 6월 결과 관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개선 조치를 보시면 계획보다 실시가 더 길어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차 개선을 진행하였지만 목표치 미달로 인한 2차 개선을 진행하면서 실시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24년 2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총 부적합품률은 0.1%였습니다. 수치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20분의 로스를 생각하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레토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너트 브라켓 48%, 후크 고치홀 27%, IAU 브라켓 19%의 파손이 전체 분량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히터 컴플릿에서만 발생하는 요소로 중점 관리 항목으로 보고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인 분석입니다. 저희는 이번 단계에서 관행적인 뽀엠 특성 요인도 대신에 부품 중심의 개통도를 분석을 과감히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 불량 지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인 뽀엠 분석으로는 작업자 부주의나 자재 불량 같은 포괄적인 원인밖에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너트 브라켓, 후크 고치홀, IAU 브라켓은 파손되는 물리적 메커니즘이 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불량이 발생하는 3가지 핵심 부품을 중심에 두고 각각의 구체적인 파손 요인을 가지치기 하듯 분석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너트 브라켓은 억각 체결, 후크는 작업 간섭, IAU는 구조적 강성이라는 진짜 원인을 발굴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부적합품률을 기존 0.1%에서 0.02%로 8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으며 주요 원인과 개선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책 수립 개통도를 통해 불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에 대해 1차, 2차에 거친 대책을 마련 후 점수를 통해 우선순위를 매겨서 채택 여부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대책 세부 추진 계획서는 1월부터 4월까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개선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빈번했던 너트 브라켓 파손입니다. 우선 빈번하게 체결 시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라켓 두께를 2T에서 3T로 보강하고 센터판 내 홀을 확공하여 조립 공차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60%의 감소율을 보였지만 목표치에는 미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개선을 실시했습니다. 2차 개선은 작업 방식의 변경, 즉 작업 표준서를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순서 없이 너트와 볼트를 작업자의 편의에 따라 순서대로 작업하였습니다. 작업자마다 볼트를 먼저 조이기도 하였고 너트를 먼저 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너트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의 부분이고 이 부분이 너트를 장착했을 때의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너트를 장착했을 때 이제 볼트가 들어갈 공간을 확 잡아줌으로써 불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를 통해 확인이 되듯이 안착이 된 상태에서 볼트를 조이니 억각 체결이 사라졌습니다. 결과론적으로 23건이던 불량이 3건로 줄어들었으며 86% 감소하여 목표량에도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후크 고치월입니다. PAB 커넥터 체결 시 C패드를 들어 올리는 리프팅 작업이 동반되는데 이때 후크가 걸쳐져 있음으로 인해 공간이 부족해서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형 수정을 통해 거치월 간격을 0.9mm에서 1.2mm로 0.3mm 증대시킴으로써 여유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목표치에 미달한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고 발견한 것이 기존의 타격 방식입니다. 때려서 맞추는 게 아니라 후크 끼움 금지 및 밀어넣는 푸시 작업으로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결과 13건이던 불량이 3건으로 75% 감소했으며 목표했던 부적 하품률에도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IAU 브라켓입니다. 이 부분은 체결 토크 대비 브라켓이 너무 약한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브라켓 두께를 1.2T에서 2T로 대폭 강화하였고 모서리에 리브를 추가하여 구조적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9건이던 불량률이 2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인해서 부적 하품률은 총 0%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2차 개선 활동까지 마친 후 4월부터 12월까지 불량 추이를 살펴본 결과 너트 브라켓 0.01%, 후크 고치홀 0.01%, IAU 브라켓 0%의 불량률을 보였고 총 0.02%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점관리 세계 항목에서 부적 하품률의 목표 달성을 통해 공정 안정화를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간 효과 금액은 96만 8,400원, 연간으로 보면 1,162만 800원의 유용 효과를 확인했으며 부서적 그룹 하트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위 사진과 같이 표준화 내용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전후로 작업자에게 교육 및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선 후 불량률 추이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점검 주기표를 만들어서 확인을 진행하여 개선 사항이 꾸준히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의 시작은 단순히 부품의 개선을 통해 부적 하품률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선을 진행하면서 마주한 것은 작업자마다 제각각의 습관을 하나로 맞추는 표준화의 높은 벽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지만 서로 다른 작업의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 속에서 품질은 특정 리더의 능력이 아닌 팀원 전체의 소통과 합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불량률 수치를 낮춘 것을 넘어 함께 표준으로 만든 경험, 이것이 저희 C베드가 얻은 최고의 수학이자 GGM의 품질 경쟁력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베드 파트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다섯 개 팀의 발표를 정말 잘 경청했고요.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어차피 오늘 다섯 개 팀 중에 두 팀은 지역대회를 다시 출전해야 되잖아요. GGM의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일단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좀 빠져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상 파악에서는 우리 비교가 정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명확한 우리 GGM의 조립부서의 목표가 있다면, 또 GGM의 안전에 대한 목표가 있다면, 과연 이 목표들이 얼마만큼인가를 현상 파악 단계에서는 얼마만큼에 초과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잘 나타나야 되는데, 다섯 개 분립적으로 모두 그 목표가 나타나 있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비교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교 그래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상 파악 단계에서 우리가 파레토를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중점관리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서요. 근데 중점관리 항목이 선정을 잘못한 데가 대부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에 가지고 80대 20 그 법칙에 의해서 중점관리 항목을 1개 내지는 2개 또는 3개까지 선정을 해서 그걸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하고 대책 실시까지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대부분 중점관리 항목을 잘못 선정해 놓으니까 원인 분석도 잘못되고 뒤에 가서 대책 실시도 다른 방향으로 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파레토를 잘 그려서 중점관리 항목이 뭔가를 명확하게 선정을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특성 요인도가 굉장히 잘 그려져 있어요. 한번 가보실까요? 5.2 특성 요인도를 보면 여기서 1차 요인, 2차 요인, 3차 요인으로 왜라는 질문을 제가 계속 던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왜라는 질문을 잘 던졌어요. 대부분이 마지막 3차 요인에 숙련도 부족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1차 요인에 숙련도 부족이라는 것을 내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왜 숙련도가 부족한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된 부분이라고 특성 요인도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 요인도는 반드시 1차 요인, 2차 요인, 3차 요인을 통해서 주요 요인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이제 우리가 대책 실시 부분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개선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베드 분임조도 우리 현장에서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대책을 실시를 개선을 실시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지역대에 나간다면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우리 분임조 활동 소감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대책 실시 단계에서 하나하나 묻어난다면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시베드 파트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발표해주신 모든 발표팀에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심사와 지도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심사위원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위원장님이신 부사장님의 심사 강평이 있겠습니다. 사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발표를 해본다는 게 오늘 발표하시는 걸 보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로 동료들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개선하는 분위기, 이게 모든 일을 할 때 이렇게 화합을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처음 하는 일이라 딱딱하고 발표하는데 약간의 이제 미숙함도 있었지만 좀 이제 본선에 나가고 지역대에 나갈 때는 여유롭고 에피소드들 좀 섞어가면서 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가하는 그 자체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럽지만 지역대에 참가하고 또 전국대회에서 끝까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위원장이신 부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 경진대회에 참가한 팀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표이사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 좀 늦게 참석해서 미안한데요. 좀 후회되네. 처음부터 와서 좀 들을 걸. 근데 저도 우리 부사님이랑 거기 소감이 좀 비슷한데요. 나 오늘 짧은 시간인데 깜짝 놀랐네요. 언제 이렇게 준비들을 잘 하셨는지. 우리 그동안에 뭐 특근도 많고 잔업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새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셔서 또 발표도 자료도 깔끔하고 그러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아주 다시 한번 제가 좀 다시 보게 됐는데 우리 한국 글로벌 모터스는 그야말로 생산 전문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경쟁력을 가져야만 좀 고객사로부터 이렇게 많은 일감을 받아내서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회사인데, 이런 식의 어떤 현장 개선 문화가 사실 좀 뭐라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도요다를 생각해보면, 도요다는 이러한 개선하는 문화, 카이센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 항상 그 사람들은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항상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좀 그렇게 조금 잘 특히 도요다처럼 그런 현장 개선, 현장이 강한, 그래서 현장 개선의 그런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현장이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회사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지금 여기 국내에 우리 현대차, 기아차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들이 우리의 좀 경쟁자인데, 그런 경쟁자보다도 확실하게 이렇게 차별화된 이러한 현장 개선 문화가 좀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니까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뛰어나긴 하지만은 지도를 잘 해주신 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유천호 위원장님, 그러시구나. 예, 대단하시네요. 그래요. 처음인데 어떻게 우리 직원들도 좀 소통감도 있고 그랬을 텐데, 많이 해본 솜씨처럼 이렇게 아주 자료 정리도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앞으로 많은 좀 지도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GGM이 우리 국내에 자동차 여러 공장이 있는데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거기 참여한 팀들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네? 하여튼 또 일하느라고도 바쁘고 또 이렇게 준비하느라고도 바쁜데, 하여튼 회사로서는 최대한 이렇게 지원하고, 좀 포상도 좀 부족함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회사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 최대한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좀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2월 들어서 좋은 일들만 많이 좀 초반부터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참여 바라고요. 우리가 여기 6월입니까? 지역대회는 6월. 지역대회가
지역사회에 반드시 좋은 성적 거둬서 우리 강규럴 모터스가 진짜 생긴 지 얼마 된 회사는 않지만 현장에서는 어느 회사보다도 경쟁력 있음을 널리 이렇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너무 진짜 기분 좋고 뿌듯합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심사 결과가 나올 동안 잠시 대기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지금 현재 심사 결과 채점하고 있거든요. 이 막판에 보고 어디라도 그 타이밍 역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카메라가 새롭네요. 제가 그 대리 시절에요. 아시아 자동차 시절인데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가 많이 필요했고 창고를 지을 수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엔진 부품의 석재훈 판사한테 아이디어 내봐라. 그랬더니 아이디어 낸게 그때가 지금 있었던 일이죠. 렉을 개선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때는 토론이 많았어요. 렉을 간을 바꾸고 부분별로, 크기별로, 중량별로 하면서 이 지방대회를 나갔어요. 그때 나갈 때 수준이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94년도 수준이 우리는 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상당히 발전했구나. 실은 저희들이 다 이거 한다고 할 때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휴식, 7가지 도구라든가 기본 개선 도구를 한 번도 교육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정밀학 파트장 자료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60만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서 야, 우리가 이 정도 됐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생산본부는 지금 개인별로 주제 발표를 하나 해봐라. 그 중에 하나가 QC 7가지 도구를 네가 공부해서 교육을 시켜라. 언제든지 이런 데 했는데 그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기 지금 산 증인이 와 계셔요. 나 오늘 깜짝 놀랐어요. 여기 박영철 가원 파트너스가 이사님이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오셔서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제가 폰기획사 시절에요. 12년인가 2년인지 모르겠는데 강동에 오셔가지고 몇 년 동안 우리 활동하면서 개선활동을 진행했어요. 근데 그때 아마 우리 정밀학 파트장 같은 경우 지금 데이터는 좀 어떻게 좀 부족한 것 같은 엄청난 그 가이센 효과가 뛰어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활동을 지도해 줬는데 오늘 계시네요. 아마 이번 계기로 아마 여기는 참 아쉽네요. 우리 그룹장들 다 와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이제 더 공부하고 우리도 좀 가르치고 더 준비해가지고 이제 비록 오늘은 좀 이러지만은 정말 앞으로 좀 발전하는 회사가 발전하는 토대가 은임제 활동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그 지원하신 분 여기 노병호 책임이라는 우리 또 누가 도와줬습니까? 우리 유철호 명장님 많은 분이 도와줄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실력 올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산 본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발표대회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많이 주신 노병호 책임님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쪽에 준비를 하면서 노병 선생님께서 많이 지원을 했죠. 저는 실제 아까 좀 파워포인트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파트장님 직접 각 파트장님하고 지도를 진짜? 예. 아니 나는 속으로 누가 만들어줬겠지 하고 그렇게 물어봐야겠는데 진짜 저희 파트장님들이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었고 모습 속에서 보통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파트장님들만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파트 원중에 와서 발표하는 두 분이 있고 또 그룹장님들이 파트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게 우리 그 GGM에서만 나올 수 있는 되게 멋진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 소개하기 전에 이런 자리는 사실 축제의 자리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 또 다듬어 나갈 거고요. 그냥 그건 이제 향후의 모습이고 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심사가 좀 늦어져가지고 저는 그 동종업계에서 거의 34년 동안 보존, 총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정년을 하고 나서 우리 GJM에서 저를 좀 약간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같이 뭔가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많이 아마 제가 달려갈 거거든요. 많이 찾아뵙고 이야기도 많이 좀 나눠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노병호 책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어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활동 부문은 대상 한 팀, 금상 한 팀, 은상 한 팀, 그리고 동상 두 팀입니다. 호명되신 파트장님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트 활동 동상 부분은 2개 파트로 스마트업 파트, 상생톡톡 파트입니다. 포상금은 20만원 지급하겠습니다. 포상은 이제 동상은 20만원 수여되고요. 그 다음에 은상은 30만원, 금상은 40만원, 그 다음에 대상이 50만원입니다. 파트 활동 동상 부문 2개 파트로 스마트업 파트, 상생톡톡 파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은상 부분 가온놀이 파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은 대상, 한 분은 금상입니다.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대상은 시베드 파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남은 한 팀 상생놀이 파트는 금상이 되겠습니다. 예. 본 행사에서는 대상, 금상, 수상 파트는 6월에 개최되는 지역품질경진대회 출전권이 부여되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시상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품질경진대회 파트 활동 부문 포상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파트는 앞으로 나와 수상 위치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GGM 제1회 품질경진대회 파트 활동 부문 동상 스마트업 파트 상생톡톡 파트 위 파트는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생산 현장 개선 활동 참여를 통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특히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2월 4일 광주글로벌 모터스 대표이사 윤몽현 부상으로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품질관리 스마트업 이게 하고 그다음에 공상 20만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앞에 보이게 이어서 은상 수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 가온놀이 파트 GGM 제1회 품질경진대회 파트 활동 부문 은상 가온놀이 파트 아이고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상 수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상생놀이 파트 보리풀 상생놀이 파트 금상 네 감사합니다. 이와 내용이 같습니다. 부상으로 포상금 4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상 수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시베드 파트, 도리프 시베드 파트, 이게 금상, 주의상 일상이 박영선이지.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 후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우리 저 박영선 매니저는 요즘에 호칭이 바뀌었지. 우리 기술 주임은 그 뭐죠? 거기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기부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는데 굉장히 현행도 모범적으로 약간 자랑스러운 취지에 보입니다. 인사까지 받아서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발표를 성공해 주신 파트를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수상자들과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지역제나 국제 나가면 이런 사진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각 파트들한테 공사 하나, 둘, 셋. 화이팅!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품질경진대회는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6년에도 GGM 현장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